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은둔의 즐거움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를 성장시키는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자는 신기울로 유튜브에서 신기울의 마음 찻집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당신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소다라고 펄 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실의 동굴 속에 젊을 땐 연애가 커서는 꿈이 그랬고 동굴 속 어둠이 마흔이 넘으면 경력이 많은 높은 이력도 모두가 걸림돌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치듯 헤어지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익숙한 상황의 헤어짐, 모두 이별을 경험하며 이런 이별들이 필연적으로 상실에 인한 존재의 고독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투명 망토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로또, 안가품, 여행? 주기적으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은밀한 시간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은둔이라 부르는데요. 은둔은 나에게 투명 망토를 쓰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나에게 집중하며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하고 또 세상에서 벗어나 나를 회복하는 힘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즐거운 은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은둔을 보내느냐에 따라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며 또 신비한 터널이면서 나에게 위로해주는 이런 충전의 안식처가 됩니다. 고립이 아닌 좋은 고독인 거죠.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이고요. 2장은 일상을 숨쉬듯 가볍게 만드는 기술, 3장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생각의 기술, 4장은 나쁜 감정을 내보내는 마음의 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지켜준 장막은 무엇인가요? 저자는 은둔의 공간이 만화방이었고 커서는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은선 씨는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 상실감으로 무척 힘들어할 때 세월이 흘러 아픔이 씻겨져 나가길 기다렸죠. 상처가 회복되기를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면서 그녀는 상실감이 너무 커 형식적으로 만나는 남자친구와도 정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년간 집에서 칩거하면서 은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진 않았어요. 종종 새벽 시장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집 근처에 있는 청계천을 지나 종로와 남산까지 왕복 6시간 넘는 길을 걸어 다니고 저녁 시간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 쓰는 동안에 수없이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매일 루틴처럼 하면서 자신이 만든 작은 바퀴를 굴리는 삶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1년 동안 나를 돌보며 에너지를 응축한 기분이에요.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진 거죠. 은둔의 기간 동안 쌓인 이런 응축된 에너지는 다시 사회로 마음을 돌리는 시간, 용암이 터지듯 힘차게 은선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힘으로 그녀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나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니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성숙하고 깊은 마음이 생긴 거죠. 마음 성장을 위해 우리도 마음의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별을 상실이 아닌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순간이 오면 일상에 길들여진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의 껍질로 돌아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고독하고 이 마음의 탈피가 끝나면 이전보다 훨씬 커진 마음으로 더 큰 세상을 담으며 아픔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던 장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하는 무대에 내려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 속에서 휴식과 질서와 희망을 찾는 것. 이런 자발적 은둔은 내가 잠깐 은둔이 가능합니다. 이미 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저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 또 시간을 정해 마음 가는 대로 도시를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낯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거죠. 이럴 때 느끼는 느낌은 뭔가 이방인이 된 듯한 쓸쓸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낯선 풍경들이 상상력을 발동하게 하고 마음의 정화 시간이며 외로운 설렘이면서 신선한 시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그의 연주는 본인만의 질서와 깊은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월강 소나타를 듣고 있으면 검은 파도 위에 외롭게 출렁이는 달빛이 느껴집니다. 이 고독의 달빛은 그는 혼자 있으며 은둔 시간을 보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혼자만의 연습을 성공한 뒤에도 하고 있는데요. 연주가 없는 시간도 매일 똑같은 강도와 시간을 들여 이 연습하는 대단한 근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성은 고독의 그릇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타고난 고독의 양을 음악으로 채워나가는 은둔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독을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만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고독의 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아시스 같은 은둔의 시간을 만들어 고독의 사막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의 고난을 건널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에서 인생의 겨울이 되면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죠. 판단력은 흐려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기도 힘들죠. 이때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은둔의 처세를 취하는 게 최선일 때가 많은데요. 언제 멈추고 나가야 하나, 그때를 아는 것이고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둬야 하나, 이 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잠용이라는 게 있죠. 이 물속에 잠긴 용인데요. 하늘을 날기 위해 물 밑에서 자신을 감추고 힘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치유 시간을 만들려면 내가 평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먹는 걸 좋아하면 요리나 이 요리에 대한 플레이팅 아니면 맛집 다니기, 여행을 좋아하면 차박이나 캠핑이나 호캉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둔과 고립의 차이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둔은요, 충전이 되면서 뭔가 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고립은 불안함이죠. 그래서 이 고립을 하고 나면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다음날 느끼는 불안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은둔과 고립이 나눈다는 거죠.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휴식은 나를 위한 은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를 즐기고 노력 속에 희망을 간직하고 성찰을 실천하는 깊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불행의 파고로 출렁이는 인생의 겨울을 무사히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일상을 숨쉬듯 가볍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전환할 때 나만의 공간을 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만드는 습관의 설계로부터 시작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 속에서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동차 속의 일과 정리,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음악을 들어서 음악을 듣고 감정을 순환시킨 뒤 집을 들어갑니다.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 이것을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출근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포근함을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되풀이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 갈 때 반드시 걸어갈 때 이 산책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 책을 읽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 정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잠깐의 은둔 시간인데요. 이렇게 자기 분야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 중에는 10분 운둔을 본능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비딕의 저자 하먼 멜빌은 10분의 은둔 장소가 자기 집의 헛간에서 막 잠을 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인사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서재에 가서 글을 쓰면서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노크를 하면 일에 몰두하다가 그 노크 소리에 일어나서 일을 끝내고 휴식하는 마치 학교의 종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됐고 그래서 그의 헛간과 은둔 그리고 노크의 리추얼이 유명하고 사랑받는 유명한 소설 모비딕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은둔 장소는 어디신가요? 베이커리에 들려서 빵을 고르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야구 경기에 몰입하는 시간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의식 전환의 신호로 우리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차도 좋고 산도 좋고 산책도 좋고 카페도 좋고 편의점도 좋은 은둔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은둔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익숙함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익숙함에 길드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새로움, 낯설음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는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자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낯설음을 체험하고 늘 즐겨야 된다는 거죠. 이 낯선 분야의 공부를 통해 익숙함을 넘어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시야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이러려면 사실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낯설매 도망치지 않고 점점 적응해서 익숙한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키운 힘은요, 내가 머무는 영역에서 남다른 실력을 갖게 해줄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은두는 나를 힘들게 하는 혼란이나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리는 마음의 기운을 나게 하는 은둔의 효과를 불러오죠. 욕실이 이 생각 정리하는데 최고의 장소라고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 위고는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글쓰기가 끝나면 옥상에 있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걸로 글쓰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 또 긴장들을 목욕으로 풀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침 작업이 끝난 후에 산책 전에 옷을 벗고 세면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물을 모아서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메모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밖에서 보면은 이게 기괴해 보이지만 물을 통해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뭐든 나만의 세계 속에서 이 생각 정리 시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욕실 청소라든지 뭐 책상 정리라든지 샤워나 손빨래 하는 등 이런 사소한 은둔력이 성과를 달리 만든다는 거죠. 3장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생각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무료해지면 공항을 가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며 있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는 좁은 시야 속의 저자가 상상력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은둔 시간은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미야자키 하야호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미래소년 코난,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것들을 쓸 때 전화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되고 흑백 TV만 달랑 하나 있는 작은 시골의 오두막에서 이곳에서 온종일 자연과 만화책만 보며 여유롭게 보내는 동안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벼랑이의 포뇨는 이걸 만들 때 바닷가 마을에서 6개월 동안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상하는 것,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술가들은 다 은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음영이 또 자연의 음영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밝음만 추구하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슬플 때는 뭉크의 그림을 떠오르며 슬픈 음악을 들으며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늘에 들어와서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락한 곳에서 자신의 고통과 불안, 슬픔과 좌절을 용기 내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서는요, 경증 공황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실시간 올라오는 조회수와 댓글이 신경증적인 불안함과 초조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보편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유튜브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항암 치료를 하며 투병하는 생활을 촬영해서 이 응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역할이 유튜브가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노출 미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은둔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장은 나쁜 감정을 내보내는 마음의 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태주는 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데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바라보면 그들만의 매력을 찾게 됩니다. 마음으로의 여행은 파도치는 거친 해수면을 뚫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와 같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심해에 다다르는 순간 편안함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은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독한 느낌과 이정표가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별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고독의 본질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은 내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소멸의 두려움과 같죠. 고독의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건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은 고독 속에 즐거움을 느끼는 법이 아니라 지금 겪는 고독보다 더 좋은 고독을 얻는 법입니다. 좋은 고독은 억지로 만든 기쁨보다는 훨씬 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죠. 헌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을 공감합니다. 헌신도 고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담담하게, 두려움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더 높은 차원의 고독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좋은 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삶은 산 모세, 또 40일간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 무하마드, 모두 한때는 사막의 두려움을 헌신의 마음으로 이겨낸 사막의 은둔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을 반려 감정으로 헌신의 은둔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 헌신의 은둔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줄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며 고독 속에 충만함을 느끼는 헌신의 은둔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의 은둔자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책풀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